챗GPT에게 미국 대학 에세이를 써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 이강렬 박사입니다. 챗GPT 열풍이 뜨겁습니다. 인공지능, 그 가운데서 대화 생성형 챗GPT가 이제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지식의 어떤 보고가 생긴 것 같아요. 대화 생성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정말 인간이 답하는 것처럼 생생히 답해 주는데, 여기에 이걸 이용해서 미국 대학 에세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학부모나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우선은 미국 대학 에세이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 요소가 꽤 많습니다. 15가지 내외인데, 학업적 요소, 즉 내신 성적과 SAT와 AP, IB, A레벨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비학업적 요소에서 에세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에세이를 잘못 쓰면 떨어지죠. 그래서 에세이에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를요, 그동안 이제는 이렇게 대피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 유튜브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요,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베이징, 상해, 센첸, 신천, 그 다음에 서부의 스촨성의 청두, 충칭까지 가보니까 미국,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중국 유학원들이 다 에세이 써줘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대표해줍니다. 얼마를 받고요? 약 4천만 원이지 5천만 원을 받고 거의 써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사이가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SAT를 훔쳐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SAT 말고도 이 에세이를 훔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어디서요? 네, SAT 학원에서 SAT를 써줘. 에세이를 써줘요. 미국 대학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대피를 잡아내기, 오래전부터 대피를 잡아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도용한 이 에세이를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가끔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의 박사,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망신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의 그 논문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빨갛게 뜹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에세이 표절, 대피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위권 대학은 문제가 아닌데 중상 이상의 대학들은 에세이가 중요하다고 보는 대학들은 어떻게 되죠? 예, 표절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얘기는 안 하지만 떨어뜨려요. 자,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카먼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그 에세이 프롬프트가 7개죠. 그 중에 하나는 자유주제고 6개 주제를 놓고, 이제 1번, 백그라운드, 아이덴티티, 인터레스트와 탤런트를 가지고 네 얘기해봐. 이게 1번 주제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챗GPT에 한번 써보십시오. 잘 써주죠? 금방 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프린스턴 대학의 에세이로 넣었다고 합시다. 네, 결과는 뻔합니다. 100% 찾아냅니다. 최근에 챗GPT 제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미국 학생이 만들어서 미국 대학에서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네, 연구소에서도 해봤더니 100% 잡아냅니다. 자, 최근에 대학가에 챗GPT로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걸릴 필요 없어요. 챗GPT로 쓴 글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얘기죠.
창의 방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챗GPT 에세이 말하면 표절이죠. 어떻게 보면 챗GPT가 생성해낸 것을 잡아내지 못할 때에는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그걸 이제 뭐 접속을 못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몇몇 국제학교에서 숙제를 챗GPT로 해서 100% 낸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찾아내서 빵점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지난해 11월 달에 나온 이후에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동시에 챗GPT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도 그에 못지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챗GPT에 맡겨서 쓴 글을 그대로 옮겼을 경우에 100%, 99% 아니라 100% 막아낼 툴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건 분명하고 에세이를 그동안 대피라고 표절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잡아냄과 동시에 챗GPT에게 써준 에세이는 100% 걸리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챗GPT를 이용해서 에세이를 쓰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써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니까 제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챗GPT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부작용의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대학 불합격이라는 곳으로 가니까 챗GPT를 통해서 행여나 이 에세이를 써서 챗GPT가 대필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해봤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첫째, 남에게 표절시키지 마십시오. 이렇습니다. 어느 유학원에서 누구를 대필했다고 합시다. 그 한 명만 하겠어요? 한 사람이 에세이를 한 주제로 10개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결국은 표절이에요. 내가 쓴 거 쟤로 옮기고 제가 쓴 거 얘로 옮기고 얘가 쓴 거 저리로 옮기면 5명의 에세이가 같아집니다. 자, 여담 하나 할까요? 토플이요. 7월 26일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토플 공부한 학생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강남에 유명한 토플 학원이 있어요. H로 시작되는. 또 하나는 A로 시작되는 토플 학원도 있어요. 그 토플 학원 가면 어떻게 해요? 라이팅, 쓰기 문제에서 독립형으로 주고 이 모범 답안을 몇 개 외우게 해요. 2개, 3개, 4개, 5개 외우게 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외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토플한 학생들의 거의 99%가 외운 쓰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답안으로 내고 있어요. 미국 ETS가 그걸 알죠. 애들 답안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7월 26일부터? 아카데믹 디스커션 프롬프트로 바뀝니다. 학술 토론형 주제를 주고 거기에 에세이를 쓰게 하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이제는 외워서 쓴다는 게 불가능해지죠. 자, 대한민국 학생들 큰일 났어요. 토플 학원 가서 적당히 외워서 쓰기 문제 20점 맞던 학생들 난리 났습니다. 자, 이것처럼 늘 날카로운 창이 나오면 두꺼운 방패가 막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챗GPT를 이용한 대학 입학 에세이 쓸 생각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